자, 오늘은 그 보안 취약점 도구 2인데, 지난번 보강 시간에는 그 와이어샥을 공부했었죠. 패켓 분석 툴이고, 지금 배울 그 엠맵하고 오픈베스는 그 포트 스캔하는 도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취약점 분석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취약점이라는 게 이제 OS별로 존재하고 뭐 응용 프로그램마다 존재하는데, 주로 이제 취약점이라는 게 연결 통로를 갖다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은 포트 넘버하고 그 IP를 통해 가지고 접속이 되는 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포트들을 갖다가 열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엠맵이라는 취약점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열려있는 포트가 뭔지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그 포트를 차단하는 게 이제 답인데, 그걸 모르고 이제 프로그램 깔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오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취약점 도구를 통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데 포트가 열려 있는 거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으면 포트는 다 차단하는 게 보안 관제의 기본이죠. 그래서 엠맵이라고 이 포트 스캔 툴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취약점 관리 도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픈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웹페이지 기반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 설치하려고 그러면 아파치가 설치가 돼야지 됩니다. 그 웹베이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검하고자 하는 타겟에 대해서 IP 어드레스를 넣으면 얘가 그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쭉 분석을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실습할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요 엠맵 윈도우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윈도우용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그 복잡한 그 텍스트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편해요. 자, 그 엠맵은 이 고든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해킹 툴인데, 해킹 툴은 아시죠?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해킹 툴이 되고 보안 도구가 되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리모트 액세스 하는 거. 이게 원래 네트워크 관리 툴이잖아요. 아주 편리하고 좋은데, 그 해커한테 넘어가면 리모트에서 그냥 막 접근이 가능한 해킹 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해킹 툴이냐 아니면 그 보안 툴이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건 포트 스캔이 준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스템 정보,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뭔지, 운영체제가 뭔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죠? 각각의 운영체제에는 각각의 취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패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없어지긴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패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취약점을 갖다 없애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운영체제를 갖다가 이제 스캔하게 되면, 알아내게 되면 그 운영체제 자체의 어떤 보안 취약점을 갖다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장치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 장비를 쓰는지, 보통 시스코를 많이 쓰는데 뭐 3콤을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엠맵은 다양한 그 호스트의 어떤 시스템 정보들을 갖다 수집해가지고 네트워크 상태를 빠르게 점검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윈도우용도 있고, 뭐 유닉스용도 있고, 뭐 리눅스용도 있는데, 윈도우용이 설치하기 쉽고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emmap.org라는 사이트에 가가지고 다운로드 디렉토리를 이동한 다음에 emmap genmap이라고 되어 있어요. emmap-genmap GUI. 그걸 다운받으면 여러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텍스트 베이스에서 실행할 때 사용하는 건데, 요 크게 이제 세 파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emmap은 뭐 잘 아는 거고, 그다음 스캔 타입이 있어요. 이 옵션입니다. 다양한 옵션. 시험 문제에 저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 이제 타입이 있고, 옵션이 있고, 뒤에 이제 어떤 대상을 갖다가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호스트 이름이라든지 뭐 IP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죠.
이런 형태로 되고, 여러분이 설치하는 그 GUI에서는 옵션을 갖다가 이제 마우스로 이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용법을 몰라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스캔 방식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맨 앞이 마이너스 스몰 s로 되어 있죠. 요건 그냥 스캔이라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알파벳이 이 설명에 해당되는 그 키워드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st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스캔하는 방식인데, 이 TCP 커넥트 함수로 포트를 스캔해서 통신 포트가 리슨 상태인지 확인한다 그러죠. 이 리슨 상태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듣는다, 듣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건 뭐냐면 연결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하려고 그러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서버가 먼저 리슨 상태에 들어가야지만이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하고, 그 연결 요청을 서버가 받아줘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ST는 가장 기본적인 스캔 방식으로 TCP 커넥 함수를 통해서 그 통신 포트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SS죠. 이거 해킹 이론 미시스 들은 학생은 아마 이 뭔지 알 거예요. 이게 S가. 여러분 스텔스 스캔이라고 아시나요? 스텔스 기하면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죠. 안 잡히는 건 아니고 걔가 어떻게 하냐면 그 레이저를 딱 쏘면 그 팔을 싹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원래 반사를 시켜야지 그 물체가 있다는 걸 이제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그 페인트가 아주 굉장한 기술력인데, 그 스텔스 팔을 갖다 샥 흡수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스캔이라는 거, 스텔스라는 뜻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스텔스 스캔을 하게 되면 로그가 안 남습니다. 해커들이 바라는 게 그런 거죠. 이 로그를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옵션을 사용하는데, 이 로그가 안 남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연결 설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끝내버리면 돼요. 여러분 네트워크 그 과목에서 보면 TCP 커넥션은 3단계로 돼 있죠. 3웨이 핸드쉐이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청한 다음에 서버에서 요청을 갖다가 컨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클라이언트가 이제 다시 컨펌을 해야 되죠. 이게 3단계가 되는데, 요청하고 이제 컨펌 했는데 마지막 컨펌을 클라이언트가 안 하게 되면 연결 설정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로그가 남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연결 설정이 완료가 돼야지 로그가 남는데 중간 단계에서는 그 로그를 남기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어벽이 있는 경우에 방어벽을 이제 통과하기 위해 가지고 옵션을 주는데, 마이너스 SF는 뭐냐면 이게 피니시 패킷입니다. 이 피니시 패킷이 뭐예요? 피니시 패킷. 이 T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결 설정을 하고 연결을 끊을 때도 절차가 있어요. 그냥 끊어버리면 안 되고, 왜냐하면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하는 도중에 그 연결 설정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가 이제 유실이 되죠. 그럼 패킷 하나라도 없어지게 되면 전체 데이터를 쓸 수가 없어요. TCP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경험을 많이 해봤을 텐데, 다운을 받는데 99% 다운 받다가 여러분 그거 딱 종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죠. 근데 영상하고는 또 틀려요. 영상은 어때요? 99% 받다가 중간에 딱 끊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뒤에 뭐 자막 같은 거 막 나올 거 아니야. 어차피 영상 데이터라는 건 실시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좀 몇 개 날아가도 전체 품질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영화 끝에는 보통 제작한 사람들 이름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보는 사람 없죠. 그거 보고 막 받아 적기하고 막 이런 사람 없죠. 요즘 가끔씩 막 쿠키 영상 있어가지고 끝나도 계속 남아있게 하는데 그런 거 빼고는 하여튼 이 피니시 패킷이라는 건 뭐냐면 연결 설정을 제대로 마무리 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끊어버리면 전송 중인 데이터가 유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결 설정 해제도 그 절차가 있어요. 나 연결 해제하겠다. 그럼 그쪽에서 서버가 알았어. 그러고 보내고 맨 마지막으로 피니시 패킷을 딱 보내게 되면 연결 설정이 해제해도 아무 무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패킷을 이용하면 그냥 방어벽을 그냥 통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별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냥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엑스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잡다한 패킷 종류로 다 보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널 패킷 없다는 것도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없다는 것도 표시해야 돼요. 널 패킷을 보낼 때는 -n 옵션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션을 주게 되면 스텔스 포트 스캔을 수행할 수 있어가지고 방어벽을 그냥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SP인데 이게 핑 스캐닝으로 호스트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ICMP 패킷 보내 응답을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핑 같은 거, 그 네트워크상에서 어떤 호스트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핑을 보내게 되는데 보통 핑 보내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무응답이 제일 좋습니다. 응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불필요한 정보를 갖다 알려주는 거죠. 근데 만약 응답을 안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뭡니까?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핑을 보내는데 저쪽에서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럼 두 가지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무시했거나 그죠? 두 가지죠. 근데 응답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거죠. 금방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해커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응답을 안 하면 해커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IP를 잘못 썼나? 아니면 뭐 진짜 끊어졌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핑은 대부분 막게 돼 있습니다. 핑은 그냥 막는 게 정답인데 핑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걸 뚫기 위해서는 -P라는 옵션을 주면 이걸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UDP 스캐닝 할 때 이제 UDP 패킷으로 UDP 포트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SU를 씁니다. UDP 프로토콜하고 TCP 프로토콜의 차이는 알아요? UDP 프로토콜은 주로 이제 멀티미디어 자료를 실시간 보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자료를 실시간 보낸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멀티미디어 자료를 실시간 보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멀티미디어 자료. 어떻게? 그렇지. 안 끊기는 게 좋지. 안 끊기는 게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처리 속도가 빨라야 돼요. 여러분 실시간 막 이렇게 중계를 보고 있는데 막 10분씩 지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게임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UDP 프로토콜은 속도에 그냥 초점이 맞춰 있어요. 무조건 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 좀 끊어지더라도 무시하고 재전송 안 합니다. 근데 TCP는 반대예요. 물론 TCP가 속도도 빠르고 뭐 전체 다 보내면 좋긴 한데 TCP 같은 거는 100% 보내는 걸 갖다 보장을 해요. 왜냐하면 속도보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99%만 보고 1%는 항상 날아간다. 그럼 전체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TCP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고 UDP 프로토콜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실시간 전송할 때 적합하다 하는 겁니다. 요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UDP 프로토콜은 패켓 헤더도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빨리 보내면 되고. 그리고 중간에 유출되는 거는 무시. 그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은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간에 딱딱 끊겨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공 차려고 이렇게 할 때 당연히 공 차겠지. 대충 예?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끊어줘도 그 사람은 이렇게 쓱 연결이 돼요. 그래서 UDP 프로토콜의 특징은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한다. 그래서 TCP가 막혀있는 경우에 UDP 프로토콜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 UDP 프로토콜로 그 UDP 포트를 확인할 때는 -U라는 옵션을 주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게 다 이게 대문자 약자죠. 이 키워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외우면 될 것 같고, 지금 -SA라고 있죠. A. 이게 뭐냐면 에크 패킷인데, 에크 패킷도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컨폼 패킷이라고 보면 돼요. 어크날리지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에크날리지먼트라고 그러죠. 누군가가 이제 패킷을 보내면 잘 받았다, 이런 거 통보할 때 에크 패킷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통신의 기본은 무조건 보내면 무조건 잘 받았다 응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에크 스토밍이라고 아시죠? 에크 패킷을 막 보내가지고 그 어떤 그 해킹 대상의 그 호스트를 괴롭히는 거. -A 옵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W라는 건 뭐냐면 그 윈도우 스캔으로 TCP 윈도우 크기의 유동성을 이용해서 필터링 되는지를 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윈도우 크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통신을 할 때는 그 윈도우 크기만큼 데이터 패킷을 받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크기가 이제 꽉 찼다, 그럼 더 이상 패킷을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내봤자 다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크기만큼 보내라고 계속 요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W라는 옵션을 사용하면 윈도우 크기를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R 옵션은 여러분 RPC라고 아시죠? RPC. 리모트 프로시저 콜입니다. 그러니까 원격에서 프로시저를 갖다 실행시키는 건데, 이걸 이용하면 그 TCP와 UDP 포트에 있는 요 Sun RPC 패킷을 보내는 정보를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 옵션은 그 FTP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호스트를 스캔하는 방식. 다양한 방식이 있죠. 그 다음 이제 P로 시작하는 건데, 이거 P로 아까 그 핑에서 봤듯이 -P0이라는 것은 그 ICMP 에코 리퀘스트를 막았을 경우에 스캔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핑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0 옵션이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 읽어보면 되고, 중요한 거는 요 설명의 키워드에 해당되는 그 알파벳 대문자를 갖다가 옵션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 예를 살펴보면 요게 이제 실제 예인데, 요거는 스텔스 스캔이죠. 요 IP가 그 대상 호스트입니다. 그래서 nmap-s 대문자 s 그 다음에 IP. 그러면 저 IP에 해당되는 그 호스트를 갖다가 스캔을 하는데 어떤 포트가 열려 있고 닫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 요 S를 주면 스텔스 스캔이기 때문에 로그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요거는 알파벳 O입니다. 숫자 0은 중간에 점이 들어가 있죠. 이 O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저 위에 TCP 싱크 스캔 플러스 운영체제를 스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스캔해야 될 호스트 종류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브넷 마스크를 이용하면 되죠. 서브넷 마스크를 이용하면 슬래시 2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0부터 255까지 쫙 다 스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건 뭐냐면 원래 IP 어드레스라는 건 자기 IP 어드레스는 건 무조건 속이는 게 기본이죠. 무조건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추적이 되기 때문에 자기 IP는 속이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IP를 갖다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그 이더넷 0이라는 인터페이스에서 그 타겟 대상 이 호스트를 갖다가 전부 스캔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주관식 문제에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 명령어를 딱 주고 이 위에 내용을 설명하는 거. 아니면 좀 쉽게 내려고 그러면 이걸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둘 다 어렵네. 하여튼 요거 보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래서 그 해커의 그 컴퓨터 IP를 요걸로 속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상 IP를 갖다가 포트 스캔하는 방식.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게 대상 IP고 앞에 있는 게 자신의 IP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명은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된 그 유선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죠. 무선 네트워크이면 이게 W가 붙을 거야.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각각의 IP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서버는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도 이 취약점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칼리 리눅스에서 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실습에 포함이 안 되고 우리 윈도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형식은 mmap-sw 스크립트라는 옵션을 주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파일 경로 또는 스크립트 명이 여기 들어가고 뒤에 이제 타겟이 들어갑니다. 이 타겟에 보면 X라는 건 그 IP를 갖다가 가려놓은 건데 원래는 IP가 제대로 들어가는 거죠. 32비트 스타일로 그냥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픈 베스인데 오픈 베스라는 게 이 약자인데 vulnerability 이게 발음하기 되게 어려워요. vulnerability인데 이게 취약점이라는 뜻이에요. 취약점이라는 뜻이고 assessment가 무슨 뭐 점검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평가한다 그런 뜻이고 스캐너가 이제 쭉 훑어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픈 베스라는 게 이제 취약점 스캔 프레임워크인데 이런 취약점 분석 도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일이 매뉴얼로 이렇게 다 점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취약점 도구를 돌려가지고 쭉 취약점 도구가 이제 평가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고치고 요즘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냐면 취약점을 갖다 다 분석한 다음에 그 해결 링크까지 다 줍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면 알아서 다 해결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다운을 못 받는 게 있으면 다운 받으라고 링크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설정 변경할 게 있으면 설정 변경하는 방법 링크를 딱 줘서 클릭만 하면 바로바로 바뀔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리눅스에서 설치하는 방법인데 그 오픈 베스다 셋업을 갖다가 실행을 하게 되면 쭉 풀리면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초기 패스워드를 갖다 입력을 하고, 그리고 오픈 베스 스타트 하게 되면 실행이 돼요. 그리고 오픈 베스 스탑 하면 이제 중지가 돼요. 뭐 간단하죠. 간단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그 포트 넘버가 9392예요. 이쪽으로 접속을 해서 아까 그 초기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실행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건 아파치를 깔아야지만이 실행이 되죠. 웹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 그러니까 아무나 막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패스워드 입력하고, 사용자 등록을 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한 다음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페이지거든요. 이게 초기 페이지가 이렇게 그 GUI 환경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 호스트를 갖다가 이제 스캔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호스트 명에다가 IP 어드레스 입력을 하면 그게 스캔할 대상 IP예요. 그 대상 IP를 입력하면 되고, 그 나머지 옵션들은 뭐 건드릴 게 없어요. 요 리버스 룩업 온리라고 있죠. 리버스,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스캔하는 거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안 한다 그래야지 yes 한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는 no예요. 그러니까 취약점 점검을 할 때 동일한 것을 갖다가 이제 동일한 호스트를 스캔할 때 반복해서 사용한다. 그럼 일단 저장해 놓고 사용하는 게 편리하겠죠. 그럼 매번 작성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타스크를 갖다 저장을 해 놓으면 그걸 불러다가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캔 작업 대상 확인한 다음에 액션 버튼, 요 플레이 버튼 같이 생긴 거를 갖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쭉 스캔해 가지고 그 취약점을 갖다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취약점 결과가 이제 알려줬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클릭해 가지고 다 이걸 업데이트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커 입장에서 한번 취약점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 취약점 관리, 이 툴을 사용을 해야 되고, 이 취약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패치를 수시로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필요한 포트는 차단하고.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어떤 운영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마다 그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거 방어벽을 통해 가지고 몇 번 포트를 열어야 되는데 하겠습니까? 근데 뭣도 모르고 그냥 yes 하다 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포트들이 그냥 막 열려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열려 있는 포트들은 해커들이 이런 그 포트 스캔 같은 툴을 이용해 가지고 다 찾아냅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는 것 같다가 외부에서 다 찾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취약점 점검을 한 다음에 이 포트는, 안 쓰는 포트는 차단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